안녕하십니까. 과학박사이자 소방기술사 김윤장입니다. 오늘은 유튜브 라이브 실전 팁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장비를 주문하셨다면 실제 사용을 해야죠. 사용법을 모르면 아무리 좋은 장비라도 무용지물이죠. 저도 유튜브 방송에 입문한 지 몇 개월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행착오를 많이 겪었고 지금도 라이브 방송은 매번 조금씩 실수를 하면서도 배우고 있어요. 오늘 강의는 제 실수를 토대로 조금 더 업그레이드 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겪게 될 실수를 줄여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공유코자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시작합니다. 전 시간에 많은 장비를 소개했습니다. 그 중에서 최소한의 장비를 가지고 사용하고 스마트폰이 아닌 노트북으로 라이브 방송을 전송한다는 전제로 하였기 때문에 이렇게 구성하였습니다. 그의 예배 영상을 라이브 전송 기준입니다. 저의 실제 사용 예인이 참고해주세요. 스마트폰은 S9하고 A50을 준비했어요. S9은 성가대도 비추고 사회자석도 비추고 목사님도 비추고 양옆으로 돌리면서 사용합니다. 즉 메인 카메라입니다. A50은 목사님 모습 고정용 보조 카메라입니다. 해상도도 높게 설정하지 않을 겁니다. 로데 와이어레스 마이크로 약칭 로데 미니는 목사님 음성만 들리게 하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워낙 음질이 깨끗하다니까. 그런데요, 오늘은 이 장비는 사용을 안 한다는 전제입니다. 개인 녹화용으로 사용하면 좋아요. 이 장비 없이 구성하는 거를 주로 합니다. UCA202, 예, 이게 UCA202죠. UCA202. UCA202는 메인 앰프 레이크 단자에 연결해서 노트북에 연결하는 장비입니다. 이것이 메인 오디오 소스입니다. 목사님 말씀과 사회자 성가대의 음성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비디오 캡처 카드 리아노 제품은 컴퓨터가 인식하기는 A320으로 인식합니다. 그래서 비디오 캡처 카드는 A320이라고 부르겠습니다. A320은 목사님 노트북에서 나오는 PPT 및 오디오, 비디오 등 입력을 받아서 노트북으로 보내줍니다. 즉 음성과 영상이 같이 들어옵니다. 다음은 노트북과 장비를 연결할 인터페이스 역할을 하는 허브입니다. 전에 설명이 없는 허브가 하나 추가되었어요. 이건데요. 노트북에 USB 단자 3.0과 USB-C만 있어서 일부러 USB 2.0 입력을 받는 허브를 구매했습니다. 왜 필요했냐면요. 스마트폰 S9과 A50에 애플 드로이드 캠 OBS와 이리온 웹캠을 설치해서 OBS에서 입력을 받습니다. 드로이드 캠의 연결이 USB 3.0보다 2.0이 훨씬 빠르고 안정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USB 2.0 규격이어도 S9에서 보내는 카메라의 전송 속도를 충분히 받쳐주기 때문입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요. 드로이드 캠, 웹캠 앤 OBS 카메라 이 프로그램은요. USB 3.0을 받는 것보다 USB 2.0이 훨씬 빠르고 연결이 잘 돼요. 3.0으로 해보니까 굉장히 초기 연결이 늦거든요. 상당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고, 왜 USB 3.0으로 연결하니까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고 연결이 안 되냐고 했더니, 이 드로이드 캠은 USB 3.0보다 2.0으로 받는 게 훨씬 안정적이라는 답변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실제 그래서 제가 이걸 사서 연결을 해보니까 연결하자마자 바로 연결이 되고 카메라가 떴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챗GPT가 알려준 내용이 맞는 것 같아요. USB 2.0을 지원하는 이 허브를 하나 구매를 했습니다. A50은 그냥 USB-C로 연결할 거예요. 그래서 A50은요 그냥
이리온, 이리온 리튬을 실행해서 할 거예요. 그래서, 벨트인 USB 이 제품이요. 이것은 그냥, 사용을 할 것입니다. 노트북은 새로 구매한 HP 제품, 파빌리온 에어로 13을 사용합니다. 사용해보니까 굉장히 가볍고, 라이브 송출이나 편집할 때 CPU 점유율도 낮고 좋더라고요. USB-C 단자 1개, USB 3.0 단자 2개가 있어요. 원형 충전 단자도 별도로 하나 있어요. 외부에서는 주로 USB-C를 이용한 PD 충전을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케이블은 UCA202 앰프를 연결하는 RCA 케이블입니다. 이게 UCA202 장비를 하고 앰프 연결할 RCA 케이블이고요. 그 다음에 비디오 캡처 카드 A320에 연결하는 것은 HDMI 케이블이죠. 그 다음에 삼각대 필요하고 스마트폰 고정용으로. 그다음에 TV 분배기, 이것도 필요해서 씁니다. 이게 기존에 TV 분배기를 없이 쓰니까 다른 화면이 또 죽는 게 있어가지고 이걸 계속 씁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전원 관련 거니까 이건 생략하겠습니다. 노트북에 이제 전원이 필요하니까 뭐 전원 아답터 들어간 거 있죠. 원래 컴퓨터 때 지급한 거 이런 거 하고 그다음에 스마트폰하고 허브하고 연결할 케이블도 필요합니다. 그건 설명을 안 했습니다. 예, 그리고 그건 반드시 데이터 케이블이어야 됩니다. 그냥 충전 케이블로 하면 안 됩니다. A50, 이거죠. 예, A50, 뭐 고장났던 핸드폰인데요. 카메라는 잘 되기를 위해서 쓰는 겁니다. 이것은 USB-C 케이블로 해서 이용해서 보조 카메라로 쓸 거고요. S9, 이 제품은 USB 2.0으로 연결할 겁니다. 허브에다가요. 그렇게 해서 A320까지 하면은 카메라가 총 3대가 운영되는 거죠. 그다음에 유튜브에 필요한 송출 프로그램은 이제 OBS를 사용합니다. OBS가 무료고 굉장히 잘 돼요. 만 스마트폰으로만 중계를 하겠다 그러면 그냥 유튜브 앱을 사용할 수 있으면 됩니다. 근데 스마트폰은 카메라를 여러 개 사용을 못해요. 카메라 하나밖에 쓸 수 없죠. 스마트폰 온 것은요. 음성 입력도 하나밖에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노트북을 이용한 라이브 방송 팁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녹화 편집 프로그램은 캡컷, 이 캡컷을 사용하면 굉장히 편해요. 유료 결제 없이 무료로도 자막을 안 넣어도 되니까 편합니다. 텍스트는 삽입이 가능해요. 그래서 무료라서 그렇고요. 무료라도 그렇게 쓸 수 있고요. 그래서 저는 무료 버전을 사용하고 있어요. 지금은 편집할 때 오디오 쪽 그래프를 보고 막 잘라서 붙여요. 그러면 편집을 쉽게 할 수 있어요. 오늘은 라이브 방송에 대한 것이니까 편집 프로그램 사용법은 오늘 안 합니다. OBS 세팅 위주로 할 것입니다. 그다음에 통신 환경 및 설정이라고 돼 있는데요. 유튜브 라이브는 인터넷을 타고 시스템으로 통신 환경을 사전에 체크해야 됩니다. 유선으로 노트북으로 연결되어 있다면 속도 측정 프로그램으로 속도를 한번 테스트하고요. 최소 업로드 속도를 보고 방송 해상도면 프레임 수를 정하겠지만요. 강의나 예배 라이브 송출은 해상도 720p, 그 다음에 30프레임으로 해도 좋습니다. 그래서 이후 설명은 720에 30프레임, 이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우선 무선의 경우에는요, 방송 전용 채널을 만들어서 방송 중에 다른 간섭을 받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무선으로 하거든요. 무선으로 연결이 안 돼 있어서 무선으로 합니다. 그래서 무선 설정을 어떻게 하는지 보겠습니다. 방송용 전용 와이파이를 신설을 하는데요. 공유기에 접속해서 5GHz 대역에서 추가를 합니다. 비밀번호도 이제 유튜브 관리자만 공유할 다른 식구들의 접근을 차단하죠. 설정본 챗 GPT를 따라서 하면 되는데요. 저는 이제 KT 가입자의 예로 설명을 할게요. 보면은 KT 가입자의 경우에 192.168.1.254로 접속을 해서 로그인을 합니다. 로그인을 하는데요. 이때 이제 비밀번호를 이렇게 물어보죠. 비밀번호를 물어보고 만약 비밀번호가 없었다 보면은 최초 접속하는 비밀번호가 따로 있어요. KT 유저인가 그 인터넷에 물어보거나 하면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렇게 해서
로그인을 해야 됩니다. 예. KT, KT 유저, 뭐, KT 홈, 뭐, 저도 잘 모르겠는데, 이것도 한번 챗GPT 물어보면은, 그, 와이파이 공유기, 기기에 따라서 설정하는 게 있어요. 아니면 인터넷에 검색해서 물어보던가, KT에 물어봐서, 하면은 기본 설정된 게 나옵니다. 알려줍니다. 만약 건들지를 않았다면요. 사전에, 어, 비밀번호 변경을 해놓고 했으면 그 비밀번호 알아서 해야 되고요. 그래서 무선 설정에 가서 듀얼 N 메뉴에 선택하고요. W 사용 체크하고 SSD 이름을 하나 추가하는 겁니다. 추가해서 이렇게 해서 새 SSD를 연결합니다. 똑같지는 않지만 저희 집 공유를 보고 설명을 해줄게요. 여기 무선이요. 장치 설정은 무선 관리라고 있죠. 이 5기가 쪽으로 들어가서요. 아마 저희 집은 이제 메시가 설정되어 있어서 그런데 메시가 설정되지 않다고 하면은 이게 기존 하나 뜨고 하나 추가할 수 있는 게 뜨더라고요. 추가할 수 있는 게 떠가지고 듀얼랜이 해서 하나 더 이걸 설정할 수 있어요. SSID를 하나 더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바꾸는 거죠. 여기 있는 걸 갖다가 뭐 아까 라이브 뭐 처치 라이브나 이런 식으로 하나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비밀번호도 새로 만들어요. 그래서 기존의 식구들이 알 수 없는 비밀번호, 그 유튜브 관리자만 알 수 있는 번호로 바꿉니다. 이렇게 해서 저장을 해서 다음에는 이제 그걸 들어가는 거죠. 여러 사람이 접속해서 쓰면요 전송 품질이 떨어져요. 그래서 새로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방송 중에 주의할 일은요 노트북의 CPU나 램 등 다른 리소스가 활성화되지 않도록 OBS를 제외한 다른 프로그램은 실행하지 말도록 합니다. 라이브 방송은 유튜브 서버에 자동 저장되므로 OBS에서 녹화도 하지 않는 것이 좋아요. 제가 녹화도 동시에 실시해 봤는데요. 라이브 방송에 영향을 미친 것이 눈에 보였어요. 프레임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OBS 세팅을 하겠습니다. OBS도 무료입니다. 예, 무료고요. 프로그램 설치 후에 이제 설정을 클릭하고 1번 일반하고 표시는 별로 건들 게 없어요. 건들 게 없으니까 그쪽은 아무것도 안 해도 되고 그냥 방송을 클릭합니다. 방송을 클릭해서 서비스 선택에서 유튜브 RTM 이거 여기 검색을 보면요 여기서 서비스를 눌러보면 여러 가지가 떠요. 유튜브 RTMP를 선택하고 대상에서 서버는 프라이머리 유튜브 인게스트 서버를 선택하고 그다음에 계정 연결을 클릭합니다. 계정 연결을 클릭하면요 자신의 이제 구글 계정이 뜹니다. 아니면은 교회에서 한다면 교회 구글 계정을 알려달라고 해서 구글 계정을 클릭하고 들어가야 합니다. 비밀번호 하고요. 만약 없다 보면 구글 계정을 하나 만들어야 되죠. 저 같은 경우 이제 교회에 새로 만들었습니다. 구글 계정을 만들어서 할 거예요. 그러면 이제 계정 연결해서 확인과 적용을 눌러줍니다. 스트립키 사용도 있는데요. 스트립키 사용은 오히려 조금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스트립키 사용은 어려울 수 있으니까 그냥 계정을 해서 계정 연결을 하는 게 더 훨씬 더 좋아요. 그렇게 해서 계정 연결을 하면 이제 계정이 뜹니다. 그래서 확인 눌러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방송은에서요, 방송을 했죠. 방송은, 그렇게만 하면 되고요. 다음에 이제 출력란을 갖다가 선택을 합니다. 출력을 클릭해서요, 출력 방식에서 이제 고급을 여기 선택을 해요. 고급을 선택하고, 이제 스트리밍 설정 못 합니다. 중요한 것은 스트리밍 설정에서 뭐, 오디오 트랙은 기본이 이제 1번으로 해놓고요. 방송 나가는 건 이제 1번 트랙으로 간다는 겁니다. 기본 1번으로 하고, 그 다음에 인코딩 설정이 중요해요. 인코딩 설정에서 중요한데요. 중요한 게 뭐냐면, 기본 데이터율 제어는 CBR로 하고요. 비트레이트.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아까 720p라고 했다고 했잖아요. 720p로 하고 30프레임으로 하는데, 인터넷 속도를 측정해서요. 이 정도 이상 나온다. 보통 이 정도 이상 나와요. 5GHz. 아주 멀지 않으면은, 5Mbps, 5500kbps, 5.5Mbps 정도 되죠. 보통
업로드 속도가 2 이상은 나옵니다. 보통 평균적으로. 5기가를 선택을 해서 하면요. 아주 너무 멀지 않는 이상, 만일 너무 멀다고 하면은, 어, 이 속도가 너무 안 나온다 하면은, 유선으로 끌고 와서 유선으로 연결하든지, 유선으로 끌고 와서 또 중간에, 와이파이 공유기나 아니면은 확장하는 거 있죠. 익스텐더 이런 걸로 해가지고, 예, 중간에 연결해서 아무튼 속도가 이거 이상 나온다고 하면은, 7메가, 8메가 이상 나오더라고. 제가 체크해보니까요. 5500kbps로 설정하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키프레임 간격은 2초. 그다음에 사전 설정은 품질로 하고요. 프로파일은 하이로 하고. 최대 비프레임은 제로로 합니다. 제가 3000kbps로 한번 옛날에 했어요. 라이브를 한 적이 있어서, 해봤는데, 최근에 순실 프레임이 발생하더라고요. 한번 볼까요? 이게 해상도 720km 설정했는데, 그러고 나서 전송을 하고 있는데요. 전송 속도가 3216kbps 나왔어요. 그러면 손실 프레임이 보이죠? 여기 보면 손실 프레임이 105 프레임이 있죠? 선생님 아마 이것은 전송 속도 아까 5500으로 맞췄으면 안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근데 3000으로 설정해놨기 때문에 이게 나타났는지 아무튼 손실 프레임이 나타나더라고요. 근데 이때 속도가 지금 3216kbps가 나왔죠? 그러고 보니까 아무튼 5500으로 채찍빗대가 권장하는 게 5500이에요. 예, 5500kbps로 설정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렇게 해보고 또 안 된다면 또 좀 바꾸든지 해야 될 건데 일단은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스트리밍은 설정했고 그다음에 녹화 부분입니다. 녹화 부분은 스트리밍은 비트 트랙이 5500이기 녹화는 인터넷 라인을 타고 가능하기 때문에 15000kbps로 선택을 합니다. 인코딩, 이거 인코딩 하는 그거예요. 예. 그래서 15000kbps를 선택을 하고요. 녹화 형식은 여기 보면 녹화 형식이 있죠? 녹화 형식은 .nkv, 메트로스카 비디오 이렇게 부른다고 합니다. 아무튼 확장자가 mkv로 저장을 해요. 녹화 파일은요. 어, 나머지는 이제 제가 설정을 똑같이 하는데 뭐 이런 게 비디오 인코더나 이것은 하드웨어가 지원되면은 이렇게 하드웨어가 지원되는 걸로 설정하면 됩니다. 제 거 노트북 같은 경우는 비디오 카드가 있어서 이렇게 기본이 됩니다. 예, 노트북마다 이거 조금 틀려요. 안 되면 이게 CPU로 하면 또 조금 틀립니다. 형식이 .H.264가 될 수도 있어요. 음원이 나거나 뭐 노트북 비디오까지 저 다른 부분은 챗GPT를 활용하면 걔가 알려줄 거예요. 그리고 여기 오디오 트랙을 그냥 다 체크가 돼 있죠. 모든 채널을 다 그냥 저장한다는 겁니다. 녹화할 때는. 예, 지금 라이브 스트리밍 하는데 녹화는 무슨 필요가 있냐는데 녹화할 경우도 있기 때문에 같이 설정해 주는 겁니다. 예. 다음은 이제 오디오 부분이요. 오디오 부분은 모든 트랙을 갖다 비트레이트를 갖다 192로 전부 맞춥니다. 예, 이건 너무 높게 해도 음성이 안 맞고 너무 낮아도 안 맞아요. 그래서 오디오 인터페이스 UC202에 맞는 설정입니다. 오디오가 엄청 중요합니다. 이 부분은 채찌피테가 저한테 한번 실수를 했어요. 128이 맞다고 했는데 제가 인터넷 검색을 해보니까 아니더라고요. 아니어서 채찌피테 다시 재차 문의를 했습니다. 이거 잘못된 것 같다. 인터넷에 검색해보니까 UCA202는 주파수 대역이 4800Hz를 갖다가 충족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네가 잘못했다. 그렇게 제가 지적을 하니까 걔가 인정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것도 의심이 가서 처음에 128로 이걸 갖다가 얘기를 했는데 너 이것도 잘못된 거 아니냐 하니까 걔가 순수히 이실직고를 하더라고. 내가 잘못했다고. 그래서 이렇게 바꾼 겁니다. 근데 오디오 잘못 설정하면 음이 오히려 찌그러들어요. 그 다음에 리플레이 버퍼라고 있어요. 오디오 다음 칸에 리플레이 버퍼가 있는 리플레이 버퍼에 이렇게 뭐 활성화 체크하는 데가 있는데 활성화를 하지 않습니다. 활성화가 오히려 라이브 방송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활성화하지 않습니다. 다음은 이제 그 출력난 다음에 오디오입니다. 오디오를 클릭해봐요. 라이브 방송에서 카메라보다 오히려 오디오가 더 어렵습니다. 저도 엄청 많은 시행착오를 오디오에서 경험했어요. 예.
샘플레이트는 여기 48kHz로 선택을 합니다. 전역 오디오 장치 목록은 뭐 이건 일단은 활성화돼 있는 건 활성화하고요. 활성화 안 돼 있는 것은 이제 활성화를 지우면 안 해도 되는데요. 이건 나중에 또 설정하면 됩니다. 연결이 안 된 경우에는 지금 활성화가 안 돼 있는 게 있어요. 여기 지금 장치가 연결되지 않을까 사용할 수 없습니다 돼 있잖아요. 이거 지금 연결이 안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연결하고 나서 활성화할 수 있는데요. 일단 연결이 안 돼서 그런 거고요. 여기 밑에 보면 고급란에 있죠. 예, 고급에서 오디오 덕팅, 예, 비활성화, 예, 이거 체크를 해주세요. 이거 체크를 하는 게 맞다고 합니다. 오디오 덕팅 비활성화. 다음에 필터 설정은 이제 후반부에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필터 설정은 아직 아니에요. 예, 다음 칸은 이제 오디오 다음에 비디오 라인 이제 오디오 설정 끝났을까요? 예, 비디오를 클릭해서요. 중요한 점이 이제 기본 설정이 캠퍼스가 해상도가 처음에 기본 설정이 1920이 1080으로 보통 됩니다. 이걸 갖다가 바꿔줍니다. 1280이 720으로 선택을 그걸로 1280, 720으로 출력 조정대 해상도도 아까 1280, 720으로 한다고 했죠. 그러니까 똑같이 맞춰주는 거예요. 그 이유가 인코딩하거나 이런 거에 영향을 덜 받게 하기 위해서 그래요. CPU 점유율이나 아무튼 안정적인 송출을 위해서 이렇게 바꿉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1920에 1080을 하면요, 이게 출력 조정대 해상도로 계속 바꿔줘야 되겠습니다. 바꿔줘야 하기 때문에 CPU나 아무튼 장기에 영향을 미쳐요. 영향을 안 미치기 위해서 이렇게 똑같이 일치시켜줘 버립니다. 뭐 실제 송출도 1220이 720으로 할 거기 때문에 이렇게 바꿉니다. 그 다음에 표준 FPS 값은 30으로 맞춰줍니다. 인터넷 속도 이렇게 하는 이유가요. 인터넷 속도 및 안정적인 방송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고해상도하고 60프레임으로 하면요. 송출 중에 프레임 손실이 발생해서 결국 라이브 방송이 망칠 수 있어요. 예, 인터넷 속도가 충분히 나오고 모든 게 좀 맞춰주면은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지금 제 현재 상황에서는 그렇게 할 필요도 없을 뿐더러 인터넷 속도도 그렇게 하면 훨씬 더 높은 속도가 나와야 고 안정적이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위험스러워서 그래요. 아까 제가 저번 주에 송출하는데 그때도 송출은 1289에 720에 30으로 했는데도 손실이 발생했다고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더 안정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합니다. 특히 앱이나 강의 촬영이라면은 더더욱 이런 식으로 하면 돼요. 스포츠 중계를 한다면은 이게 60으로 하고 이렇게 뭐 할 필요가 있어요. 표준 FPS 값으로. 그렇지만은 스포츠 중계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게 추천합니다. 그다음에 단축키 부분, 비디오 다음에 단축키 부분이 있어요. 이 단축키는요, 아래로 쭉 내려와가지고, 보면은, 정면 전환하는 부분이 있어요. 정면 전환하는 부분만 해서 1번, 2번, 3번 카메라 3개 장면 3개 쓴다고 했죠? 그때 이제, 한 번씩 마우스로 눌러주는 게 굉장히 좀 번거로워요. 번거롭기 때문에, 이렇게 키보드로만 눌러주면 되게끔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렇게. 예. 키보드만 눌러주면 마우스 없이요. 그다음에 그거에다가 정면 전환을 가져가서 그 키보드를 눌러주면은 이게 뜹니다. 예, 정면 2에 가져가서 알트, 저는 제 컨트롤이 스페이스 키 맨 왼쪽에 컨트롤이 있고요. 스페이스 바로 옆에가 알트 키가 있어요. 그래서 알트 2번을 눌렀고요. 이게 3번 장면에 있는 알트는요, 스페이스 키 오른쪽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누르면 거기도 Alt라고 돼 있어요. 지금 좌판에는 환영 전환하고 Alt가 같이 있는데 아무튼 이것도 Alt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3번은 그걸 누르는 겁니다. 한번 눌러볼까요? 3번이 지금 제가 카메라를 지금 다 연결해 놓고 지금 생방송을 로컬 하기 때문에 한번 3번은 뭘로 나올까요? 한번 볼까요? 예, 3번은 3번 한번 보겠어요. 3번은 제 얼굴이에요, 제 얼굴. 예, 제 얼굴이 나오죠. 예. 지금 카메라를 갖다가 S9은 제 바로 앞에다 지금 놔놓고 쓰기 때문에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다시 1번 카메라 1번 장면을 바꿔봤습니다. 2번은 지금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예, 1번 바꿨습니다. 이렇게 설정하면 됩니다.
저는 그러니까 1번은 이제 A320만 잡고요. 장면 2는 A320 플러스 A50. A50이 640에 480으로 설정을 해놨어요. 그래서 아까 조그맣게 나오는 거죠. 봐볼까요? 예. 이렇게 조그맣게 나오는 거 있죠? 예. 이렇게 조그맣게 나오는 게 640에 480으로 설정을 한 겁니다. 장면 3은 S9로 했고, 이것은 1920에 1080으로 지금, 해상도는 그렇게 설정해놨어요. 다음에 이제 접근성은 건들 게 없고요. 접근성은 넘어갑니다. 네. 고급 설정란에 보면요. 여기서 좀 중요한 게 이제 녹화의 형식, 위에 부분은 기본 설정된 걸로 해서 건들 필요가 없어요. 저도 안 건들고, 여기 또 제가 만진 흔적이 하나도 없습니다. 직접 만진 적이 없고요. 파일 형식은 뭐 이런 식으로 됐는데 이게 시간초까지 같이 앞에 나오게끔 이렇게 해놓은 거죠. 이건 이제 자기 원하는 대로 하면 되고요. 그것보다 중요한 게요. MP4를 자동으로 리먹스. 예, 이게 중요해요. 예. 아까 출력 부분에서 녹화는 MKV로 했죠. 예, 녹화 부분은 출력에서 녹화는 MKV로 했어요. 네, 그래서는 MP4로 체크를 해줍니다. 이렇게 하면 녹화 파일 두 개가 생성돼요. 뭐 실제 유튜브에나 이런데 녹화된 게 올라가는 건요, MP4로 올립니다. 때문에 MP4 편집도 MP4로 해요. 그래서 이렇게 체크를 해주면은 녹화 파일이 이제 두 개가 생성됩니다. 녹화를 하면요. 예. 그래서 MKV는 실시간으로 막 계속 누적되는 거예요. 계속 누적돼서 하는 게 MKV 파일이 생성되는 거고요. MP4는 이제 마지막에 이거 체크됐으니까 녹화 종료를 누르면요. 그 MKV 파일을 갖다가 MP4로 바꿉니다. 리목스를 해요. 그렇게 이해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MPV는 이제 MP4를 확인해서 이상이 없다. MP4 파일에 이상이 없으면 이제 그때 지워도 됩니다. OBS 하나 가지고 이제 녹화도 하고 라이브 방송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설정하는 거죠. 스트림 지연은 체크하면 안 됩니다. 활성화를 체크하지 마세요. 그거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저도 안 건들고 있습니다. 챗GPT 뭐라고 이거 활성화하지 말라고 합니다. 스트림을 지연시키는 거잖아요. 자꾸 그러면 방송이 중간에 멈췄다 갔다 이런 현상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뭐 안 되지 않습니다.